다음 강제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참사 53일 만에 국조특위 첫 현장 조사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참사 유족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모습인데요. 네. 저희가 먼저 이 어제 유족들과의 만남 모습부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은 씨, 권유희 씨, 당신들 엄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일 언제 목표하시고 보신 것처럼 유족들의 이 요청을 외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죠. 네. 이 여권 특위 의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이 오늘 오전 여야의 완전체를 이룬 첫 현장 조사가 드디어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이 의원들 참사 53일 만에야 이태원역 참사 현장을 찾았고요. 네. 이 현장은 이 유가족들과 이 시민들 울음으로 좀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지껏 뭐 했느냐 이런 좀 절규들도 이어졌고요. 의원들은 여기에 이제 고개를 떨군 채 이 무거운 표정으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흔들고 계시죠? 네, 거기서부터 7m,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7m까지가 사고 현장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사상자가. 이쪽 계단에서 여기가 이제 세계문화음식거리의 주 메인 도로가 되는데 양쪽으로 보시면은 음식점들이 있죠, 주점들도 있고. 했는데 보통 현장 팀장이 현장 지휘에 걸쳐 합니다. 네. 나오는 시점이 23시 내면 선언을 합니다. 네. 여기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 활동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길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공식적으로는 1월 7일까지죠.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시간을 허비했던 만큼 특위 기간 연장하겠다 밝혔지만 여당은 기간 연장은 지금 당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참사가 빚어지고 지금 여야가 같이 결국 드디어 53일 만에 지금 참사 53일 만에 현장 조사에 갔습니다. 또 마침 또 오늘따라 하늘에서 눈은 또 왜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유가족들 지금 오열하는 유가족의 모습도 봤는데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안 하고 17일 안에 이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45일 기간 중에서 17일이긴 하지만 네. 앞서서 원래는 이제 자료 요청, 각 기관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런 준비 기간들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이제 세 차례의 청문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야 3당 중심으로만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혹은 지금 이제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공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관을 압박하기도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 넘어가서 이제 세 차례 있는 청문회 때도 별다른 결과를 이제 의원들이 보여줄 수 없다면 특위위원들이 뭔가 좀 이제 특수본의 수사를 넘어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네. 당연히 이제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연말과 연초에 진행될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은 지금 17일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기간을 연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란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가까스로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완전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여야는 손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재묵 기자, 예. 이 참사 관련한 정치권 논란은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의 좀 연장선인데 네. 이 한덕수 총리가 이 참사 분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유족들과 있었던 마찰 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었죠. 네. 30초 방문 논란에 이번에는 이 무단 횡단 논란이 오. 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돌아가세요. 예, 경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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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리 혹시 어떤 말씀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총리님? 정부 쪽에서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수고하세요. 아, 예, 총리. 수고하세요. 이 영상 말미로 확인하셨겠지만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던 상황에 한 총리 일행이 이 지나가는 모습에 저 영상이 좀 온라인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보셨지만 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으로 네. 이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좀 자리를 피하면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한 누리꾼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 한 총리의 무단 횡단을 직접 신고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 경찰서로 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 논란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여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사실 이 신현영 의원 계속 본인이 이 차를 부른 게 맞냐 아니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오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 의원 참사 당일에 명지병원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 어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데 이어서 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게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이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 구급차가 특정 의원의 그런 그 동승 때문에 집에 태우러 가는 일 때문에 그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간접 살인이 아닌가. 만약에 그때 일찍 도착했더라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면 사실상 신현영 그 의원 때문에 구조를 못한 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논란,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이 탑승 논란까지 지금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또 유족들한테 막말을 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말 후에 내가 공인인 걸 깜빡했다라는 말을 해서 또 진정성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을 이용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올린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유족이라 지칭을 하셨는데 유족에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 유족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발언이 논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네, 지금 이 김민아 의원 지금 한 오후 3시 48분 좀 지나고 있죠. 잠시 뒤에 오후 4시에 창원시 의회에서 이제 윤리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안건이 좀 부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이 징계 요구서가 오늘 이제 부의가 됐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징계해야 된다 좀 서명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을 안 했다고 해요. 이게 징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윤리위 회부 요건은 갖춰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창원 시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주의하고 걸러내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네. 시의회 자체 윤리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는 창원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게 될 경우에는 네. 창원시당 이후에 중앙당 차원에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서요. 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 발언 문제를 매우 엄하게 문책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서 오. 시의회 윤리위와 무관하게 국민들 네. 보시기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 안에 국민의힘의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징계가 네. 빨리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또 국민의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상처 입은 분들 또 조금이나마 위로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일벌백계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벌백계 그리고 시의회 차원이 아니라 뭐 중앙당 그리고 시당 차원에서도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 국정조사가 그동안 예산안이랑 맞물리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말 극적으로 지금 이 완전체를 이뤄서 오늘 드디어 첫 이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랑 맞물렸던 국정조사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재숙 기자 네. 예산안이랑 전장현 시위가 또 맞물렸어요. 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장현이 시위를 중단하기로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표정이 조금 네. 전장현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정장현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반영이 안 되는 건 이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안 처리 자체가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장현이 일단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휴전이 오세훈 시장이 먼저 제안했고 좋은 전장현이 소식이네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는 전장현이 이런 휴전 합의를 깨고선 다시 시위에 나서면 그때는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여야 간에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장현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글쎄요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임경빈 위원님. 네. 이게 글쎄요 서울시가 또 뭐 손해배상을 또 다시 제기하면은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화물연대 파업에 약간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전장현이 만약에 이제 시위를 제기할 경우에는 올 한 해 있었던 그 피해들을 이제 다 묶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는 게 전장현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제 시위의 양상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시위를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장애인 연대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네. 장애인 권리 예산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이제 권리 예산들이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동권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철에 설치하는 예산 는 뭐 국토부 네. 쪽에 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택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별도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좀 통과가 돼서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울시에서 지금 강경책을 예고하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효과는 그거랑은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네. 동시에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여론이 그만큼 높았거든요. 전장현 시위도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 그 시위의 대의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긍정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죠.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